이거는 가치가 있어요. 절대값 2개짜리는 시험에 잘 나오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 교재 184쪽에 있는 개념 다지기에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x의 절대값에다가 절대값이 또 나오는 거야. 이거 2개를 더했더니 4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절대값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기 때문에 x의 절대값 입장에서 생각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로 나오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 빼기 2라는 절대값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즉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즉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건 그냥 x 빼기 2가 될 건데,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빼기 2가 될 텐데, x 빼기 2가 0보다 작으면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우리 목표는 절대값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거고,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x가 2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 범위를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요? 잘 모르겠죠?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자, 수직선을 그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 나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보세요. 0보다 작은 범위 하나 나와요. 0보다 작은 범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하나 있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보다 작은 범위예요? 2보다 작은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범위가 원래 4개인 것 같았는데 범위가 3개로 줄어들어요. 잘 보세요. 이 녹색과 그리고 파란색의 이 끝부분, 이 만났죠? 그러면서 이 공통 부분이 생긴 거야. 이 부분 하나와 그 다음 흰색과 파란색의 공통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하나와 그리고 주황색 부분,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실제로는 나뉘게 되는 거예요. 흰색이랑 주황색의 공통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범위를 어떻게 나눠주면 되냐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 두 번째,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세 번째, 2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등호를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등호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두 번째에다 다 넣어주셔도 돼요. 등호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럼 할 때마다 이렇게 그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0과 2죠. 기준이 뭐라고요? 0과 2예요. 그 0과 2가 어디서 나왔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0 만드는 x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 0과 2 사이 2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나눠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범위에 대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만 잘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범위를 나눠놨다는 건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지금 수직선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범위, 0과 2 사이, 그리고 2보다 큰 범위잖아요. 결국은 각각을 나눠서 보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나눠서? 3가지로.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해를 구해요. 각각의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한 다음에 3개를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합해야지만 정답이 되겠죠. 요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절대값이 하나만 있었어. 하나만 있었을 때는 구역이 몇 구역으로 나눴습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2구역으로 나눴고, 절대값이 지금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죠. 근데 구역이 4구역이 아니고 몇 구역으로? 3구역으로 나뉜다. 그래서 3구역에 대해서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뭐 하자? 합해라. 같은 방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문제 자체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저 같은 학생들 좀 산만하고 문제 풀기 싫어하고 막 이런 학생들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눈 그려놨잖아.
등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누구 쪽으로 입 벌리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답이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외워서 하는 학생들 교집합일까? 합집합일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누가 기준이다? 기준은 0 만드는 x 0이고 0 만드는 x 2잖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0과 2. 그러면 작은 수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 세 번째 x가 2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잖아요. 절대값은 그런데 사실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요? 그냥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2는 어떨까?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궁금한 건 x 빼기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예요. x 빼기 2와 0의 관계예요. 그런데 잘 봐요. x가 0보다 작잖아? 거기다 2를 뺐어. 0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더 빼서 간 거야. 그럼 0보다 커야 작아요? 당연히 작겠죠. 그러니까 얼마보다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0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0보다 작기 때문에, 즉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보다 작은 거예요. 즉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은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x의 개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로 나눌 때는 반드시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직선 살짝 그리면 0보다 x가 작은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돼. 공통부분. 이 부분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x가 우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인 x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x가 되겠죠? 자, 두 번째. x가 2보다 작거나 같죠?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x 빼기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인데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양변에 2를 빼보세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 뭐가 붙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봐요. x 빼기 x 빼기 더하기 2가 4보다 작은 거야. 이거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뭐만 남냐면 2가 4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 자, 보세요. 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이 범위 내에서 이거를 해결해 봤더니만 2가 4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어. 2가 4보다 작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2가 4보다 작지. 그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x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무거나 다 가지고 와도 여기다 대입하면 무조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 요 구역에서의 해는 뭐가 될까? 다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럼 저 부등식 무조건 다 만족해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2가 4보다 작다. 당연한 말이죠. 왜? 얘였기 때문에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갑시다. x가 2보다 크대요. 그럼 당연히 x는 0보다도 커지죠. 자, 원래 식이 뭐였냐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건데 x가 궁금해 나는. 근데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나는 관심이 있는데 x는 2보다 크대. 그 당연히 x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건 x예요. 그 다음 x 빼기 2가 또 궁금한데 x가 2보다 크다. x 빼기 2는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x 빼기 2의 절대값 x 빼기 2도 0보다 크기 때문에 x 빼기 2 그대로 나와서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x는 2x고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6이죠. 따라서 2로 나눠주면 x는 3보다 작게 되고 즉 x가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x는
3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수직선 나타내 보면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와서 두 개 모두 만족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라는 것을 하나 더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구해놓은 거 쭉 보세요. 주황색. 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 세 개를 모두 뭐 하자? 이제는 모아줘야 돼요. 모아야지만 정답이라고요.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가 있었고 0을 이제 포함시키래. 또 출발. 얼마까지 출발? 2까지 갔어요. 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2보다 또 크고 뭐 하래요? 3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다 합하래.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개념 다지기에 있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값이 몇 개 있는 경우, 2개가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뭐 만드는 0 만드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